자, 요게 전지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지 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후의 모습입니다. 아까 봤던 전지 전의 모습과 다르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게 전지 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전지 후의 모습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납니까? 좀 품격이 좀 높아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전지를 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소나무 전지 전문가 유인희 선생께서 저희 조경과 구들장 농막을 방문하셔가지고 전지 노하우를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그 첫 번째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지 유인희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지, 소나무 전지에 대하여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시겠습니다. 기준점에서 이제 저쪽 편 했으니까 이쪽 편을 그럼 또 해보겠습니다. 기준점 하단부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시행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기준점이 여기니까 그 밑에 부분을 해볼게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지금 상향지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 세력이 너무 강해서 우에 그 머리 부분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간섭을 하는 걸 없앴다. 그렇죠. 여기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안까지가 여기까지는 안까지 제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는 안까지 제거를 하면 나무가 끝에만 남기 때문에 볼품이 없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안까지는 제거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할게요. 아주 불필요한 거 이상은 제거를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에 단하고 밑에 단하고 지금 분리가 돼 있죠.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단뜨기라 그러는데 단과 단을 분리를 시켜줘 가지고 깔끔한 맛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붙어 있거나 그러면 나무 전체가 한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에 어수선한가 보다 너무 꽉 찬 분위기라 공백의 여백의 미가 없어 가지고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가지와 가지의 공간은 조금 확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 방향으로 교차지가 된 상황인데 무조건 교차지라고 제거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거를 하면 이 공간이 너무 비어요. 공간이 크게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살리고 밑에까지도 살리는 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됐죠? 제거를 해야겠네요. 지금 잘라보니까 이 밑에까지가 너무 바깥으로 돌출이 돼 있어요. 나머지 가지의 비율에 비해서 너무 돌출이 돼 있어. 이거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저렇게 꽉 막혀 있던 게 자르거나 이렇게 뒤가 보일 정도로 저렇게 시원하게 보입니다. 햇빛도 잘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보이는. 지금 요 상태를 보세요. 밑에 단이 있는데 요 단이 이 단하고 수평상 이게 약간 올라온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평선에 있든가 아니면은 조금 낮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를 누군가 봤을 때 꼭 우에서 그 상부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경우보다는 옆 밑에 부분에서 위쪽으로 시선이 위쪽으로다가 보이기 때문에 위까지부터 위를 보게 되거든요. 잘된 전지는 어느 지점에서 한 면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야 돼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쪽 부분에서 이 나무를 감상을 할 때 이 가지에 가려서 밑에 이 안까지 밑에 이 안쪽에 있는 가지가 감상이 안 되겠죠? 가린다. 예. 이게 삐쩍 올라와서 이 감상이 안 가린다. 되겠죠? 예. 그러면 잘된 전지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여기서 대각선상으로 봐도 네. 되죠. 전체적으로 다 이 부분에서 이 가지도 감상이 되고 요 안에 있는 이 가지도 감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해결점을 찾으면 어떻게 찾는 게 좋겠습니까? 그걸 낮춰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낮추려면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래도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본다고 봤을 때 그래도 이 부분은 가려 보이게 되겠죠. 그러네요. 물론 반대로 저쪽 부분에서 이쪽을 봤을 때 다 감상이 돼요. 이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제 줄이면 조금 낮았죠. 이쪽 부분에서 좀 더 줄일게요. 조금 낮았죠. 여기서 감상이 어느 정도 되죠. 너무 엉성하지 않을까요? 엉성하더라도 어차피 밥은 마디에서 여기서 다 분화가 되니까 밥은 찹니다. 그 엉성하지만 수영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행위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계신 그 본인은 나무를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자르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아까워서 잘 못 잘라. 한 번 자르면 있을 수가 없는 게 소나무니까. 아까워서 이거 잘 못 잘라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는 그 엉뚱한 것만 자르는 거예요. 이 밑에 뭐 조그만 이 장가지, 암가지만 다 자르고 다 훑어본단 말이지. 다 훑어버리고 끝에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굵은 가지는 못 잘라요. 그래서 나무 수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가지는 이 밑에까지랑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폭을 맞춰놔야 돼요. 왜냐면 이 가지가 이 가지보다 앞으로 나가면 이 가지하고 치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좀 축소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겹치지 않게 축소를 해가지고 길이를 좀 줄였습니다. 이 솔순은 제거를 해주는 겁니까? 해주지 않는 겁니까? 솔순 지금 나와 있네요. 새로 나온 순. 예.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처음 촬영하기 전에 설명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금은 이 순이 짧잖아요. 예. 짧아서 제거의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불과 한 달만 있으면 이게 이게는 한 뼘씩 예. 자랍니다. 나무 특성에 따라 한 뼘 이상도 자라요. 그때는 이제 제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뭐냐면 그때 제거하는 거는 나무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나무 성장하는데. 그 뜻은 이 나무를 바라보는 그 감상하는 그 사람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는 사람의 시각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때는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사람을 위한 전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무를 위한 전지를 할 것이냐 뜻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솔순을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작으니까. 요건 요대로 단이 됐고요. 요게 요대로 단이 됐어요. 지금 요게 약간 들려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 줄여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 놓을게요. 지금은 이렇게 방금 잘랐던데 손을 대니까 쩍쩍 누르네. 진 나오죠? 예. 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되도록이면 짧게 자르고요. 아시다시피 활엽수는 이 진이 아니라 수분이 나와요. 하지만 활엽수는 바짝 안 자르죠. 왜냐면 균이 들어갈까봐. 소나무는 균이 잘 안 들어가요. 왜? 송진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는 바짝 자르는 게 맞고요. 활엽수는 조금 남기고 자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에 단하고 밑에 단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단, 둘째 단, 셋째 단, 마지막 단. 그렇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각선이 나오도록, 그러면서 속으로 실리엇을 통해서 안쪽에도 감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완전히 안까지예요. 목대 안쪽에 붙었죠. 그렇군요. 여기가 원 목대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안에서 그냥 뚝 잘라버리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가지 자체가. 이거를 자르면 나무는 볼품 없어집니다. 꼭 이런 걸 붙여 놓으셔야 돼요. 조금을 붙여도 붙여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싹둑 잘라보면 속이 텅 비는데, 대신에 그리고 저거는 저 꾸불꾸불한 그 가지의 그 감상은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이 나무를 감상하는데 목대를 감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와 목대의 어울림을 감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만족시켜 주려면 그렇게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무 목대 아무리 좋아도, 물론 특수목 같은 거 나무 피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목대가 좋아도 안에 가지가 없으면 나무 대접 못 받아요. 쏙이 횡하니 뜰리버리면 보기 싫다. 싫은 걸 주제치고 가치를 잘 쳐주지 않아. 쏙가지를 자름으로써 이제 소나무의 가치가 뚝 떨어진다.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근데 초보자들은 그걸 보는 눈이 없다. 보는 눈도 없지만은 이제 그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 보이거든요. 사실 안에 가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꾸 잘라대는데 그거 꼭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좀 초보자들이 좀 배워가 자기 거를 관리하려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전문가들의 그거를 해야죠. 전지를 가입바를 받아야 수영이 유지되고 그렇겠네,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라리 안 자르니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아 이거 차라리 손을 안 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경우가 많은 게 있어요. 어이구, 이건 뭐, 이 나무도 소나무가 나이 꽤 되겠네, 그죠? 제가 봐서는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제법 많은데, 보니까. 그래도 이거 재배목이 아니라 산채목 같은데 저 위에 잘랐는 데는 확실히 뒤가 다 어느느하게 어릴 정도고, 자르지 않은데 밑에는 완전히 꽉 막힌 그런 거죠. 뒤가 감상이 가능하고, 이건 뒤가 전혀 감상이 안 되는. 그만큼 이 소나무는 이래 꽉 차버리면 속에 이렇게 죽은 잎하고 죽은 가지들이 꽉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길도 꽉 막히게 되고 햇볕길도 막히게 되고, 그러면 병충해도 하게 되고, 이것도 세력도 이제 더 이상 저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우회 상부 부분 그 하단부를 하겠습니다. 우회 상부부터 하부로, 안에부터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다 하고 나면 저기 차례로 높이가 쫙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면 이어질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상당히 높죠. 가가 삐죽삐죽 튀어올라오면 보기 싫죠. 저기처럼 저렇게 삐죽삐죽 튀어올라오는 걸 정리를 다 하는 겁니다. 뭐 전지하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에피소드요? 뭐 소나무를 전지를 해놨는데 나중에 뭐 잘못 잘랐다든가, 그러면 아 그런 경우 많아요. 실수로 잘랐는데 그게 너무 잘 잘리었다든가. 내가 진짜 엄청 난처한 경우가 있었는데, 소나무가 아니라 잣나무요. 그 이제 빌라 단지예요. 빌라 단지인데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빌라와 빌라 사이에 이게 경계목으로 이제 잣나무들을 옛날에 많이 심었어요. 그렇지. 잣나무, 근데 그 빌라가 뭐 최근 빌라가 아니라 뭐 20년 이상 된 빌라니까 잣나무가 그때 당시는 작았지만 저 전봇대보다 더 큰 경우도 있고요. 전봇대만한 건 태반이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크니까 건물보다 더 높다고요. 그런 솔잎도 자꾸 떨어져서 배수구를 이제 막는다고. 그래서 수고 조절을 좀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고 조절을 했는데 입주민들은 최대한 많이 잘라달라. 보기 싫으니까. 네. 건물보다 밑을 잘라야 된다. 근데 밑에는 이미 다 말랐어요. 위에 상부만 가지가 있어. 아 이거 죽을 수도 있다. 밀식돼 있었구나. 네, 우리가 아 이거 그렇게 자르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휴 죽지 않을 만큼 잘라 달라는 거. 그럼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자른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 죽으니까 죽는 것까지 감수를 한다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우리한테 책임 소지를 묻지 말아라. 그래서 작업을 했어. 나무가 반이 죽었어. 반이.
20년 동안 살아있던 게, 그러면 밑에 하지가 다 죽어가지고 잎이 없는데 그대로 위에를 대가리를 날려보구만. 잣나무도 스트로브 잣나무요. 외국산. 아, 그 나무 이제 고목이죠. 오래된 나무지. 그러니까 그때 다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 나무값을 뭐 변상을 하느니 뭐하니. 아, 그 나무값을 어떻게 변상해냐고. 아, 들어가서 고생한 적 있네. 잎이 없는데 그냥 다 잘라버리면, 목대만 놔두면 살 수가 없는 게 침엽수죠. 그래서 화렵수는 그나마 그래도 저기 나잖아요. 우리가, 숨은 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나무를 강하게 잘라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꼭 그 얘기를 한다고. 죽을 수도 이거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아유, 이제 나름대로 또 자신감을 가져요. 그 나무 가지고 계신 분. 아유, 안 죽으니까 그 자르라고. 나중에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네. 자르잖아. 그러면 또 죽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100이면 100. 우리가 잘못했대. 우리가 그렇게 말렸어도 우리가 잘못했대. 안 죽도록 잘라야지, 그래. 아,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요. 아니, 전문가가 그러면은 그래도 죽지 않을 정도로 잘라야지. 아니, 죽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안 통해. 아, 우리가 제일 난처한 거야. 이런 소나무들을 전지할 때 어떤 팁이 있다면, 초보자들은 전문가하고 다르잖아요. 팁이 있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완전 생초보들한테 팁이 있다면 처음 막 접한다. 그 이제 나무를 초보자들이 그러니까 전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묵은잎이 많이 차요. 전지를 안 하면 이제 안에 꽉 찬다고. 그럴 때 하고 이제 봄에 새로 이제 새순이 이만큼씩 했을 때, 야,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때 이제 느끼거든요. 그때 차라리 지저분해 보이면 묵은잎 있으면 묵은잎만 털어내시고, 이 순이 길게 나와 있으면 그냥 순만 잘라내시면 돼. 그거 안에 그냥 중요한 가지를 자를 수 있다. 안에 털어내지 마시라고. 그러면 나무 버리는 거요. 잘라내는 순간부터 버리는 거요. 가위를 대는 순간고만. 그래, 전문가가 만약에 수영을 잡아놨으면 그 수영 내에서만 그렇지. 전지를 하는 건 괜찮다. 그러면 좀 낫죠, 아무래도. 혹시 특수목 같은 거 막 1억이 넘는 거 이런 걸 자를 때는 어떤 마음으로 자르냐? 그냥 잘못 잘랐다가 주인이 올라와가지고 뭐 가위 놓고 집에 가라 하면 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 이제 제가 옛날에 특수목에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특수목 가지신 분들이 되게 어느 정도 전지를 알아. 전지를 할 줄은 몰라도 보는 눈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할 줄은 말씀 그대로 할 줄은 잘 몰라도 보는 눈은 그래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수준이 높다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절대 전지를 맡기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자기 눈으로 직접 하는 걸 봐야 된다. 그 사람이 하는 걸 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해나는 걸 봤든가. 그 상황이 아닌 이상 절대 손을 못 대게 해. 그래서 가위 놓고 가는 일은 거의 없어. 왜? 그렇지 않으면 손을 못 대게 하니까. 내가 2013년도에 평택에 갔을 때 전지를 제법 잘 해놨다 싶어가지고 내가 박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유 사장이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 칭찬하는 거지 그? 어느 날인가 박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 그 양반 알게 된 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전지해 놓은 거가 있는데 뭐라 전화를 했대. 그때 그래서 저기 했나? 지금 안까지의 중요성을 한번 보시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가지가 안에 목대, 여기도 가지가 있지만 안에 목대부터 목대부터 쭉 펼쳐지게 만들 거거든요. 저기서부터 쫙 이렇게. 이게 여기가 없고 이 가생이만 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보기가 이상해.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폭을 좀 키우자고 일부러다가 양쪽 사이드에 조장지를 남겨놓은 거였어요. 이제는 전체적으로다가 줄여 놓으면서도 맞춰가도 돼. 이제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됐으니까. 네, 어느 정도 됐으니까, 성장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속도를 정상 전지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전체적인 수영이 맞게 커나가게 하면 됩니다. 여 끝에 이렇게 막 우뚝부뚝 이래 세워놨는 거를 끝을 이제 정리를 하겠다. 그때 당시는 일부러 이거 그때 당시는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 해놨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제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희생지가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야, 이게 그래도 조금 난이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하자고. 아유, 그거 잘라보니까. 나 이게 나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한 20년 되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야. 훨씬 많네, 나이가. 딱 봐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까 그거 자르는 거 보기를, 아이고, 나는 몇 년 안 되는 줄 알았지. 이쪽까지를 혹시 길 가다가 전지를 해놨는 거 보고, 아, 저분 참 전지 멋지게 했다. 이래 보이는 경우가 들어있나요? 가끔 있어요. 아, 전제 저 정도면 잘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반면에 야, 전지를 왜 저리 해서. 야, 진짜 너무했다. 아, 저 좋은 나무를 저렇게 푸니 못할까 그런 아쉬움도 많이 느끼지. 그럴 때 진짜 아쉬워. 아, 저 좋은 나무를 해놨어. 그건 뭐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전지하는 사람들 많이 느낄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나무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되도록이면 잘하는 사람은 태우고 싶어. 물론 잘하면서 비용을 좀 싸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욕심이거든. 전지 좀 하는 사람들 전지 좀 잘한다 하면 비용 비싸요. 단가가 정해져 있지. 예, 그리고 이 전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든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라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지, 아우, 자기가 수준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아주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 뭐가 정답인지를 몰라. 그래, 자기가 직접 해놨는 걸 봐야 되겠네. 그러면 좋은데 전지를 직접 해놓는 걸 본다고 해도 그것도 사실은 별 신빙성이 없어. 왜냐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남이 해놓은 거 자기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쉽게 보면 들통 나는데 그걸 거짓말 한단 말이야. 시켜봤을 땐 이미 늦은 거야. 나무를 다 조지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일반인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전지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 맨날 제가 오만 묻는 건데, 이거를 전지를 요 정도 되면 몇 년에 한 번 해주는 게 좋을까요? 늦어도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늦어도. 요즘 날씨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2년이면은 뭐 충분했어요. 근데 요즘은 1년 6개월이면 벌써 꽉 차. 아, 날이 더워져서 그렇구나. 네, 날이 더워져서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어. 안으로 너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어디 책자를 보고 전지를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어느 정도 한 다음에는 스승한테 배우고 나서 나머지는 스스로 이제 책자를 보고. 아, 이 전지는
책자로 보면서 전지를 배운다. 이게 사실 현실성은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 있는 책 속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까 설명했던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하향지, 상향지, 교차지, 도장지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기초적인 부분 이외에 어떤 상세 설명이 나와 있는 책자는 없어요. 일본서 원서를 본다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전지를 배운다 하는 사람들이 그거 현실성 없다고요.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책 속에서 물론 동영상은 조금 날 수 있어. 동영상은 조금 날 수 있는데 책 속에서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야? 표현이 안 된다. 그렇지. 말로 표현할 거요? 말로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아 이거. 보고 배우는 게 최고다. 오늘도 내가 오면서 그 전화를 받았어요. 반송을 자르는데 어느 위치까지 잘라야 되느냐, 어느 위치까지 그 밑에 그 부위 밑에까지는 제거를 해도 되느냐를 지금 얘기를 해달라는데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 알아듣지를 못한다.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지. 왜냐면 나무에 따라 그 위치가 다 틀려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회 상향지잖아. 그 우회 폭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요? 전체 높이를. 너무 툭 쭈삐쭈삐 티 나오는 걸 없도록 그렇죠. 한다. 위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시원해져 붙네. 왼쪽으로 했는 거고 오른쪽은 안 했는 건데 차이 나죠. 한눈에 그냥 표가 납니다. 이쪽에 와서 촬영해야 돼. 아니면 전지 했는 거와 안 했는 거 차이가 많이 나죠. 눈에 확 보이죠. 아, 이건 용처럼 휘었네. 예? 난 별로 못 느끼고 있었는데 나무 좋다니까 이거. 용처럼 휘었어. 어떻게 이렇게 휘을 수가 있지? 이게 제일 처음에 내가 여기 오니까 한 10년쯤 됐죠. 그때 논둑에 있더라고. 이렇게 온 거요? 그래서 논둑에서 이렇게 옮긴 거야. 논둑에 있으니까 저기 안 되잖아요. 그죠? 농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비버려야 되는데 비버리는 아깝고 해가지고 내가 일로 캐 옮긴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훈련목이 돼가지고 죽지는 잘 안 할 거예요. 누가 손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거는 물론 있지만 이제 나무를 진짜 형편없는 나무인데 아우 아주 쪼개지면 안 들어달라는 거야. 아 근데 그거 잘 안 되거든. 욕심이지. 좀 틀이 있어야 돼. 소나무는 고유의 유전인자를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사람하고.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그늘에서 예쁘면 아무리 좋은 나무도 울로만 쭉쭉 올라가지 그게 수영이 나오겠어요? 독립수가 다 이쁘잖아요. 일단은 나무는 앞쪽 건에서 자라는 나무가 좋아요. 이 전문가가 쓱쓱 자르기로 초보자들도 보면 아이고 지금 아무나 자른다 싶지만 실제로 잘라보면 엉뚱한 것만 자르지 제대로 자르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보통 밑에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몇 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10년 이하 계신 분들은 없어요. 그 정도야 이제 맡길 수가 있네요. 근데 이 전지 오래 했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애초에 어떻게 배웠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뭐 우리 현장 가보면 뭐 20년 30년 태반이야. 아 전지하는 거 보면 진짜 완전히 초보자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해봐.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뭐 완전 최고 그렇지, 전문 내가 뭐- 대한민국 몇 번째 가는 사람이죠. 뭐를 했느니 아유 참 기술직이 특히 드디어 전지가 다 끝나갑니다.
처음에 봤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시원스러우면서도 이 균형이 좀 나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그 나무 사다리 위에나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전지할 때 하고 또 그러고 마지막 정리할 때 멀리서 봐가면서 저렇게 털어가면서 고지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뭐 하느냐고 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 정도 나무면은 나무 형태나 수영이나 아주 그냥 뭐 아주 상위급 나무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이렇게 수영 좋은 뭐 특수목까지는 안 되더라도 좋은 조경수로다가 그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네요. 뭐 예전에 했던 나무예요. 했던 나무인데 뭐 하느냐고 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 정도 나무면은 나무 형태나 수영이나 아주 그냥 뭐 아주 상위급 나무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이렇게 수영 좋은 뭐 특수목까지는 안 되더라도 좋은 조경수로다가 그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네요. 뭐 성의껏 해봤으니까 한번 잘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지 유니 선생의 전지 노하우 그 전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